어, 지금 2시가 조금 넘어서 강의를 좀 많이 늦게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지금 온라인도 사실 신청하신 분들에 비하면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으셨어요. 한 80분 정도 들어왔는데 총 신청하신 분이 한 200분이 넘으시니까, 또 오늘 현장에서도 한 80분 정도 신청하셨는데 오신 분은 숙명이 채 안 됩니다. 조금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 강의하시는 분이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바로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아 주실 분은 그 이시플라자 미국 법인 대표님 김성관 대표님입니다. 김성관 대표님께서 미국 현지 진출 방안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강의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뉴욕에서 메가이시 USA LLC 컨설팅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제임스 킴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성관이고요. 간단히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LG전자에서 해외 수출 영업 부장으로 한 18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법인에서 이제 법인 영업을 했고요.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업을 제가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 미국으로 이제 뉴욕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LG 브랜드 초기 시작해서 LG 브랜드 정착까지 그 과정을 영업, 그다음 마케팅 이렇게 이제 인발부해서 진행을 한 그런 일부의 제 인생의 일부의 경험을 LG 전자하고 그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2부의 LG 전자를 제가 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영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시플라자는 이제 그 한국 쪽에서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 또 지자체 연계해서 컨설팅 사업을 국내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이시플라자하고, 또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시플라자하고 같이 협력 관계를 맺고 이렇게 오늘까지 중소기업들하고 많은 비즈니스 관계를 저희가 맺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 간단한 프로필을 여러분들에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을 이미 진입을 한 분도 있을 거고, 또 대표님들 가운데는 아직 진입은 또 안 했지만 앞으로 진입할 계획을 가지고 오늘 강의에 참석을 또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인더스트리가 컨슈머 인더스트리 쪽에 다 종사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일부는 또 B2B 쪽에 부품이나 소재 이렇게 또 인더스트리가 B2B 쪽으로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대표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한 80%는 컨슈머 쪽에, 그래서 B2C 쪽에 포커스가 좀 많이 돼서 설명을 드리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K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 함께 고민하기. 이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강의를 좀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또 되실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권장하여 드립니다. 이시플라자는 이제 저의 한국적인 이제 파트너가 되겠고, 제가 해외 쪽의 파트너 미국 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플라자는 이제 B2C 쪽, 그 다음에 B2B 쪽 여러 가지 그 컨설팅 또 그 다음에 그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이 이커머스를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 쪽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접촉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과 나눌 강의의 순서입니다.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이미 여러 차례 뭐 많이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 느낀 점,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 사업 전략 수립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황에 대한 좀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러한 현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미주 시장을 접근하고
또 플랜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바이어를 발굴하는 그 방법, 실무적인 좀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좀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미국의 강소 기업, 그러니까 중견 기업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중견 기업의 성공 사례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차이점을 갖고 있길래 성공의 길에 접어들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스터디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는 그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강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만은 그 두 개 회사를 제가 소개를 할 건데, 그 중에 한 개 회사는 한국계 그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조회사하고 많은 그 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재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업종에 따라서는 있어 제가 권한 어떤 그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케이스를 좀 삼았습니다. 그리고 진입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제가 그 실제로 케이스를 좀 집어넣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가 그 잘 안 돼 있는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을 진출함에 있어가지고 겪었던 문제들, 어떻게 보면 좀 실패 사례이긴 한데 그런 실패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내가 앞으로 미주 시장을 진출하는데 조금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드리고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말이 좀 빠르거나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미국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해에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신문이나 여러 가지 뉴스를 봅니다만은 다 같은 어떤 그 현상을 보더라도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나에게 주는 어떤 의미를 캐치해내는 그 능력이 있으면은 그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그 기본적인 어떤 차이가 그런 데서부터 나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 시장에서 그 2000년대 들어서 위기가 두 번 있었다 그러면, 인류의 위기가 두 번 있었다 그러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생겼을 때, 그 다음에 20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 미국 시장은 이제 코로나 유입이 이제 1, 2월 달에 이제 됐고 한국이 먼저 몇 달 좀 앞서 있었습니다만은 그 금융위기를 겪었었던 그 인간이 실수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사기죠. 그 모기지를 가지고 장난을 친 그 미국의 그 이 금융 뱅커들의 그 부도덕함,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촉발이 됐는데, 그때 미국의 GDP가 8% 전년 대비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떨어진 게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락이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했었던 그 2020년 서부터 해가지고 21, 22 해가지고는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그 떨어졌던 거였죠. 엄청난 이 재앙이나 다름없는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그 외출을 할 수 없고 외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로서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 매출이 참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K 그 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퍼져나가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LA나 뉴욕 쪽에 K 컬처 물밀듯이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최근 한 몇 년간의 동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 중에 식품 기업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럼 이 시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누렸다 그러면은 더 많은 기회가 한국 시장 내수를 떠나서 확장되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헬스 관련해 가지고 하이진 그 위생 장갑서부터 또 위생 그 티슈 뭐 여러 가지 이런 위생 관련된 품목들이 엄청나게 해외로부터 그 유입이 되고 판매가 일어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필품 마찬가지고 홈 데코레이션, 빌딩 머티리얼, 이 저보다 재택근무 쪽으로 이 모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는 재택근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러면서 하우징 구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홈 데코레이션 또 펫 관련 용품들 뒤에 이제 제가 한국 기업의 사례를 설명을 할 건데 펫 관련된 용품들 이런 부분들이 다 기회 요인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위기 속에 세탁업이라든지 네일 그다음에 코스메틱스 레스토랑 식자재 용품 그다음에 여행업 이런 업종들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정말 발빠르게 저 업종 기회 요인의 업종에 해당되는 그 기업들이 미국의 인더스트리에 진입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성공적인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볼 때 이 두 가지 점이 주는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가 위기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가 끝나고서는 기회 요인으로 이게 다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기회도 그렇고 위기에서 기회로 바뀐 것도 그렇고 두 가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다 기회가 된 건데 얼만큼 여러분이 스피드하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대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을 때에도 그 찬스를 내가 한 발 늦게 놓치게 되고 또 남들이 다 위기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기회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응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또 놓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중소기업을 하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참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였는데 하는 후회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경험을 이미 그렇게 하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환경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도 흔히 기업 내에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학 분석을 꼭 이렇게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대표님들은 특히 내가 종이 한 장에 딱 이 SWOT 내 기업의 강점이 무엇이고 내 기업의 약점이 뭐고 그래서 나는 이 약점을 어떻게 깨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전략 방향을 여러분 한 손에 딱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다 이렇게 탁 치고 그래도 내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이건 잭 웰치 회장 뭐 지금은 그렇게 좋게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만 사후에 잭 웰치 회장이 생전에 그런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기업의 대표는 정말 자다가도 누가 탁 치면은 비전이 뭐고 나의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정말 내 몸속에 배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신은 당신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 이제 그 위크니스입니다. 제가 많은 한국 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을 지난 한 4년간의 컨설팅도 하고 만나고 또 시장 개척단으로 또 만나고 같이 여러 기업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미국 시장은 틀림없이 어떤 기회 요인은 맞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 한국 기업들, 중소기업들한테 강점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에 맞다. 그럼 어떤 점에서 그런 강점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있었느냐. 제가 보게 되면은 이 K컬처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K컬처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만 가지고 있는 코리아라고 하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식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거대한 그런 그 경쟁이 정말 레드오션 시장에서 정말 차별화될 수 있는 제품군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 식품이다 이거죠. 이 맛은 뭐 다른 멕시칸이 낼 수도 없는 거고 다른 중동 뭐 다른 또 미국의 백인이나 또 인디안이나 뭐 여러 이민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음식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식품 불매 강점이 미국 시장에는 있는 품목이다. 또 건강 관련된 거 영양 보조식품 홍삼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LED도 이제 기능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미국 시장을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중소기업 제품군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나보면서. 또 이런 중소기업들 중에 미국에서 제가 만나본 한국의 그 중소기업 그 출장자분들을 제가 대표님들 보면서 어떤 부분을 또 느꼈냐면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그 이 마케팅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켓 데이터를 미국 시장 진출하는 할 측의 바이어를 만날 때 그냥 상품만 전달해 주면 끝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의 그 성장하는 그 모멘텀을 제공을 해줬다. 너희 시장에서도 너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제품을 이러한 마케팅 기법으로 해서 이런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제품을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네가 인트로덕션을 했을 때 틀림없이 너한테 돈이 된다. 이러한 그 이 실질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바이어를 설득하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제가 참 자주 이렇게 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한국에서 그 쌓은 그 노하우를 미국 시장 쪽으로 이미 애플도 사실 제품 도입하고 테스트 마켓으로 오히려 한국을 택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어떤 그 이 카스터마이제이션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들을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바이어하고 충분히 공유하는 그러한 마케팅 머티리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위크니스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전기 제품이나 그 또 식품의 일부, 그다음에 의약품, 그러니까 건강 관련된 거, 그 보조식품이요. 예. 좀 더 전문적으로 미국 시장, 미국 마켓을 한인이 오너가 돼 있는 한인 대형마트 채널도 사실 엄청 그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타겟 시장이 되고 좋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들어가야 될 어떤 시장은 미국인들의 그 로컬 마켓을 좀 더 파고 들어가는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되실 그런 방향성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바이어를 내가 확보하게 되면은 그때 내가 예를 들자면은 LED 같은 경우 그때 내가 규격을 따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어 미팅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규격 따는데 6개월 그러면은 원자재 구입하고 생산하고 선적해서 동부 쪽으로 오는데 한 달 이렇게 하면 거의 1년입니다. 그럼 1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바이어가 여러분들한테 피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인더스트리에 속하는 그 여러분들의 품목이 만약에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 중에 그런 규격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지원 그런 어떤 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그 각종 어떤 그 서포트 툴을 찾아내서 채널을 찾아내서 그 부분 해결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식품도 마찬가지로 영양 보조 식품도 FDA를 이거를 취득을 했으면은 등록 1차 등록이라도 돼 있으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시장의 어떤 진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살 수 있는데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이 약한 게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의 이제 좀 부족한 점, 미흡한 점 그런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시 요약을 하면은 수출을 위한 기초 준비 이 부분을 디테일이 좀 이제 약하다 이거죠. 마케팅 자료나 또 마케팅 인력을 실제로 가지고 계신 중소기업이 굉장히 좀 10인 이하 기업에서는 좀 상당히 이제 좀 드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전 정말 이렇게 권해드리고 이제 다 대표님들이시니까 인력이 3명만 돼도 1명은 정말 마케팅 전담 인원으로 바이어 조사서부터
그다음에 마케팅 머티리얼을 만드는 것서부터 정말 뭐 웹사이트, 이커머스, 뭐 아마존 진입, 뭐 여러 가지 뭐 마케터로서 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한 명은 전적으로 투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인력 운영, 오거나이제이션, 그 피플 시스템을 초기서부터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회 요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미국 시장 수요가 크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미국 바이어들, 미국 백인 바이어들은 굉장히 그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이 진입 장벽 배려가 높습니다. 의사결정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그런 반면에 한국의 그 뭐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으로 H마트 뭐 그런 회사 같은 경우 뭐 1조 이상 뭐 되는 대기업 아닙니까 거기도. 예, 그래서 그런 그 한국 대형마트 채널들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과정이 비교적 유연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품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차별화돼 있고 우수하다라고 하는 게 프로보만 되면 의사결정을 바로 해주고 PO를 줄 수 있는 확률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LA와 뉴욕을 중심으로 한 이런 한인 대형마트 채널이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소비재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류 열풍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한인 대형마트 이런 거 떠나서 온오프라인의 그 이 유통이 굉장히 다양하게 채널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겟하고자 하는 바이어들을 정말 풍부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장 제품 역량이나 기업 역량에 따라서 뭐 1차적으로 동남아를 타겟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성장 단계의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 시장을 꼭 노크해라. 이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는 어떤 환경적 역량, 어떤 기사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가지를 그 예로 이렇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국인들이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이 탄수화물, 지방, 이 고열량 패스트푸드, 이 맥도날드서부터 뭐 버거킹 뭐 이런 패스트푸드 제품들을 식품들을 사실 너무 많이 이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37% 인구의 37%가 에브리데이 그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스킨 트러블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클리닉을 많이 찾게 되는 그러한 동기부여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럼 이 기사 내용을 봤을 적에 우리 한국 예를 들면 화장품 기업이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이다 그러면은 스킨케어에 관련된 클리닉 쪽으로 내가 한번 접근을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동종 업계의 그 한국 중소기업 그 이 코스메틱 얼마나 그 레드 오션입니까? 사실은 한동안 너무 많이 생겨서 미국 시장에 화장품 들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요. 정말 바이어가 샘플서부터 다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네 검토해보고 연락을 만날지 안 만날지를 연락을 주겠다.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정말 한때는 너무 많이 몰려온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막 끝나고서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LA의 그 이 한인 기업 중에 디스트리뷰터인데 그러면서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이 박사님은 그러니까 이 코스메틱 케미컬 관련된 그 전공 하신 박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클리니컬 쪽의 이 그 트리트먼트 그쪽 화장품, 예, 그쪽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해가지고 한국의 기업 그런 그 품목만 찾아서 시장에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커머스로 판매하고 해서 탄탄하게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한 바이어가 계십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그 이 레드오션 시장으로 그 코스메틱 매니팩처러 간 경쟁 속에서 내가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차별화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뚫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특히 위기 요인에서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다른 여러 인더스트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이렇게 잘 살펴서 그래서 환경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꼭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 환경에 여러분들 전략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인구 분포입니다. 미국을 여러분들은 인구가 3억 5천, 대략 3억 3천에서 3억 5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 상위 10개 주를 이렇게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텍사스, 그다음에 플로리다, 뉴욕. 뉴욕 옆에는 이제 뉴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뉴욕하고 뉴저지는 그냥 하나의 그 동일권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뉴저지가 한 800만 뭐 이렇게 조금 더 근정되니까 뭐 합치면은 저기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일리노이스, 오하이오, 조지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이렇게 되는데 한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데는 이제 캘리포니아 당연히 1등, 그다음에 2등 뉴욕, 뉴저지, 그다음에 3등 이제 텍사스, 그다음에 뭐 4등 뭐 조지아, 그다음에 일리노이즈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시카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5개 도시 정도 주를 여러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인더스트리가 이제 각각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인구 분포가 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권역별로 미국은 한 개의 주가 결국 한 개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5개 주 정도를 타겟으로 해서 서부, 중부, 동부, 그다음에 남부의 텍사스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여러분들의 그 이 안테나 바이어를 만들어 보시라. 그렇게 한번 전략을 수립해서 거점 전략을 그렇게 해서 그 지역별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처음부터 미국 전역을 뭐 독점권을 주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권역별로 뭐 굉장히 뭐 권역별로 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바이어하고 어떤 협상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정말 너무 껄끄럽고 잘 안 된다. 바이어가 정말 독점을 다 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동부, 서부 이 정도는 나눠서 그래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라. 이렇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유통 성격의 변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또 바이어 전략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예. 사실 기존에는 그로서리 스토어 그러면은 정말 그 이 식품 쪽 이쪽 하나로만 이렇게 그 돼 있었던 한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월마트도 그렇거든요. 월마트도 뭐 대형 냉장고니 대형 TV니 뭐 이런 그 여러분들이 아는 월마트, 타겟, 뭐 코스코 이런 데 그런 거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 정말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한 군데 왔을 때 자기네 샵에 왔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그 매출 찬스는 다 끌어올리는 게 지금 유통 바이어들의 특성입니다. 한국 유통도 점점 이러한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글로서리에서 점점 이제 스몰 생활가전, 주방용품, 그다음 미용 관련된 품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제품이 현재 그 한인 대형마트 속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권장해서 미국의 그 다른 도매 유통이 그런 부분들을 캐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캐리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서는 한인 유통 당신도 우리 제품을 캐리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유통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의류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타겟이나 이런 대형마트 가게 되면 의류까지도 다 취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타겟 유통 전략을 수립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 그 웹사이트를 다 미국의 소매 유통을 들어가게 되면은 캐리하고 있는 품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면밀히 마케터를 한 명 꼭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런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또 저걸 알고 나를 알고 뭐 다 둘 다 알아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작업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진입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입 전략을 이제 여러분 각자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SWOT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WOT 분석을 실제로 진행하고 그 분석을 해서 거기까지 컨설팅 그 초기 단계에 저희가 10년 전에 그 해드렸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 기업들 지금 다 서바이벌 하고 있는가 하고서는 5개 회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2개 업체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관련 액세서리 업체 이제 3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그 의료기기 2개 업체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는데 한 개 지금 이제 여기 의료기기 2개에서는 업종 전환 하나 해서는 업종 전환을 좀 했고요. 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랬고 두 번째 기업은 또 거의 뭐 망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실패한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년 동안 10년 전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사용 힘든 폐업의 길을 갔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걸 과연 몰랐을까? 초기에 10년 전에 바로 그게 이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당신 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미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해결책에 대한 그 솔루션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사실은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첫 번째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그 휴대용 그 퍼스널 의료기기인데 우리가 이 제품은 컴퓨터를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이 현대인들한테 눈의 피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또 관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USB 형태로 해서 그 포트에 꽂고 나면은 시력이 충분히 보호되고 눈이 시원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걸 굉장히 특허를 그러면 추진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그 미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전혀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품력을 과연 그러면 또 어디서 평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평가를 받았습니까? 했더니 그냥 모 대학 전문 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그러한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시장을 노크를 좀 그 해주시면은 가능하겠습니까? 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어떤 관련 인더스트리의 바이어들 몇 군데에다가 샘플하고 그런 거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한 반응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대체로 어떤 반응이냐면은 내 눈의 피로도가 낮다 안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의
에, 그, 그 USB 형태로 돼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그 라이트를 저기 해가지고 지금 그 레드라이트면은 지금 이 시력의 상태가 느끼는 상태가 예를 들자면은 별로 좋지 않은 상태다. 근데 시간이 10분, 15분 지나면서 색깔이 그게 이제 그 LED 라이트이 예를 들자면은 블루 라이트로 바뀌어서 굉장히 좋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가 느낄 적에 체감적으로 이 부분은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제품 스펙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갖다 요청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소비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툴을 이 제품 속에 반영된 그런 상품력을 좀 개선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권장을 했는데 역시 그 부분이 그 이후에 팔로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기업은 결국은 실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 제가 속도를 조금만 더 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블루투스 이제 보청기였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 보청기가 한 1,500불 보통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제품은 150불, 200불 타겟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이 제품 미국 시장을 노크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라 그러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주고 포커스 일주일 동안 또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 같은 반응이 뭐냐면 보청기를 낀다는 거를 어르신들은 굉장히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 라인이 블루투스 이 귀 바깥에 이 착용하는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내가 신체적인 그런 결함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출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미용상으로도 외적으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결론을 피드백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기업에게 다른 각도로 이 제품의 컨셉을 상품 컨셉을 잡아서 빗속형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타입으로 제품 개발을 추진해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다음 거기까지 이 회사가 나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폐업의 길을 걸었습니다. 휴대폰 액세서리 쪽에서 그 일본 기업은 슬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 슬림과 패션 이거를 기업의 모토로 삼아가지고 제품 출시를 한 회사예요. 이 회사는 한국 시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렸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을 노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저희가 수행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굉장히 그 이 제품 폰값이 보통 1,000불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떨어뜨렸을 때 충격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네임 브랜드 오토박스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브랜드들이 시장 그런 부분에서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일본 기업은 그 슬림과 그 부분을 가지고 미국 시장의 틈새 시장을 노크를 하면 가능성이 있겠느냐 조사를 했는데 충격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되지 않고서는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틈새 시장만 봐가지고서는 어떤 매출의 어떤 기대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드렸어요. 이 대표님은 결국 이제 내수 시장에 포커스하면서 동남아 이쪽에 주로 포커스를 계속 해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OEM으로 생산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오시고 또 하나는 또 네임 브랜드로 해서 예를 들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라이센스해서 제품에 적용해서 한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또 판매를 하시는 그렇게 해서 계속 이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은 정말 다채롭게 브랜드 전략이나 시장 전략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점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능력을 키웠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업은 그냥 OEM으로 생산만 만들어주는 기업이었습니다. OEM으로 생산만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기업이었는데
중국 시장, 중국의 그 제조사들이 이제 성장이 급속도로 그 셀폰 쪽 케이스 쪽으로 일어나면서 가격 경쟁력이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트 시켜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력 상실로 이 회사는 결국 이제 문을 닫는 그런 현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리더십이 확보가 되지 못한 기업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어려운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HBM 이쪽에 대한 대응을 10년 전에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프로덕트 리더십을 순간적으로 상실하면서 지금 위기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덕트 리더십을 유지한다는 거, 그것이 기업에 정말 사활이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애플폰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메모리 확장형 케이스,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를 같이 겸비해가지고 케이스를 만들어내서 초기에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폰이 시리즈로 계속 연속으로 도입이 되고 메모리가 내장형 메모리 자체가 엄청 다양하게 퍼지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력은 더 이상 소용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그 향후 어떤 그 스펙 다변화라든지 케이스의 디자인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폐업의 수순을 밟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입 전략을 수립할 때 여러분들은 내부 역량 평가를 꼭 하시라. 제품력,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맨파워, 그 마케팅 담당자를 꼭 여러분들은 선임을 해서 이런 그 제품력과 가격 경쟁 이런 분석을 시키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타겟 시장 선정, 그다음 이런 1단계가 잘 끝나고 나야 2단계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할 건지 우리 실력이 미주 시장을 타겟으로 해도 되는지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결합시켜서 선정 이유 포함한 전략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품력 평가를 여러분들 할 적에는 기능, 그 다음에 성능, 디자인, 그 다음에 제품 패키지. 우리 중소기업의 약한 부분이 이 제품 패키지입니다. 예, 제품 패키지. 그래서 이 제품 패키지도 항상 소규모 오프라인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 제품 이 패키지가 리테일에 진열이 됐을 때 소비자 눈을 바로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평가해 보시라고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기능 성능 이 부분도 고객이 원하는 기능이어야 되지. 또 고객이 원하는 성능이어야 되고. 근데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바잉 스펙으로 해서 넣어놓고 제품 차별화돼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여러분들의 그 매출 연결로 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그 블루오션에 나오는 그 여러분들 그 와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오스트리아 그 캥거루 와인 있죠? 예. 예, 예, 예. 옐로우 테일. 예. 그 회사가 성공한 것도 와인을 과거에는 기존에는 정말 부자들이 정말 그 맛의 그 이 뜰뜰한 종류, 드라이한 정도서부터 정말 천차만별의 막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회사가 옐로우테일 이 회사가 시라즈죠, 시라즈. 예, 옐로우테일 시라즈. 이 회사가 부드러운 맛 한 가지로 똘똘한 그 맛을 창출해내는 그 부분을 제거해 버리고 그냥 제조 공정이 그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건데 간단하게 아주 부드러운 맛 그 한 가지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가격적인 어떤 요소를 확 낮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내놔서 정말 그 와인에 대한 그 이 접근성 이 부분을 대중들에게 완전 그 이 그 중산층한테 완전 확대시켜 버린 겁니다 시장을. 그러면서 미국 시장 들어와서도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은 고객이 기대하는 방향 속의 스펙다운이나 아니면은 강점을 잡아내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는 한국 기업이 그런 부분에서 성공한 기업입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
개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이 회사의 동의를 안 얻기 때문에 회사명은 노출하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아마존을 통해서 이 조사를 해보겠다. 사용 편리성에서 이 경쟁사, 그러니까 네임 브랜드입니다. 최고의 기업. 예, 이 시장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 평점이 4.6. 그 다음에 소비자가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라이프에서 평가 점수가 4.3. 그 다음에 방수 측면에서 4.2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가격도 높고 프라이스 포지셔닝도 당연히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높게 높겠죠. 근데 이 회사가 이 한국 중소기업이 사용의 편리성 이 부분에서 4.7.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수명에서 4.2 약간 열세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가장 중시 여기는 방수 효과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4.7 레이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훨씬 이제 카노 분석이라고 하는 그 카노 교수가 쓰는 기법인데 소비자를 얼마큼 감동시키고 있느냐,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동의 수준을 이 방수 효과 부분에서 월등히 올려서 이 회사는 그 1등 기업하고 프라이스 포지셔닝에서 약간 낮추는 정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그 1등 브랜드하고 가격 경쟁 면에서 약간 낮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출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마케팅 투자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재정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회사가 성공한 거는 프로덕트 리더십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프로덕트 리더십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포지셔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품력과 브랜드 파워 양대 축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업이 수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예를 들자면 브랜드 파워도 지금 너무 약하고 제품력도 경제사 대비해 가지고 월등히 낮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C 포지션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브랜드 파워는 약하지만은 제품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지금 경쟁사 1등 기업을 넘어설 수 있는 수준까지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B를 취할 거냐, B-를 할 거냐 이거죠. 나는 많이 파는 볼륨 게임을 할래. 프라이스 포지셔닝을 좀 낮춰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나는 양적인 게임보다는 밸류적인 게임을 할래. 이렇게 해서 프라이스 포지션을 위로 높이는 그런 전략 방향을 수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수출에 성공을 하시려면은 프로덕트 리더십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평가를 하셔야 될 겁니다. 플레이스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B2C 품목이다 그러면은 한인 소유 시장과 한인 전문 디스트리뷰터 이쪽 채널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 한인 소유 마켓이라 그래서 한인들만 소비자가 이용하는 거는 절대 아닌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소유주만 한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B2B 쪽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조직 역량 부분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대기업, 뭐 대기업이라고 했습니다만 LG전자, 삼성전자 마찬가지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뭐 90년대 중반까지 사실은 브랜드 파워가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해외 시장에서, 또 선제 시장에서는 정말 이 미국에 가게 되면은 뭐 월마트나 K마트 저 구석에 조그맣게 그냥 놓여져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중동, 아프리카, 아주 중남미 이런 시장에서 삼성전자, 대우전자, 그다음에 LG전자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그 시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해외 지사를 세우고 현지의 에이전트, 여기서 에이전트는 우리 브랜드를 대신해줄 그쪽의 디스트리뷰터 기업입니다. 기업. 그 현지 기업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서 우리 브랜드를 그쪽에 판매해주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던 영업 조직을 갖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다만 우리는 해외 지사를 세워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재원을 보내서 이러한 현지 바이어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예. 그 다음 단계로 이제 2000년 초반까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제 중동, 아프리카, 아주 중남미 이제 이쪽 시장에다가 법인을 이제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LG전자나 삼성전자가. 그리고 선진 시장 미국이나 유럽에다가는 여전히 이제 OEM으로 미국의 브랜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니까 광고비하고 들어가니까 그 정도 여력은 안 되니까는 OEM으로 시어즈 그다음에 GE, 월풀 뭐 이런 데 전부 다 캔모어 이런 브랜드로 해가지고 OEM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OEM 납품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재정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그 니즈를 완전히 우리가 소화해내고 프로덕트 리더십을 갖춘 제품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이제 프로덕트 리더십 기반이 선진 시장에서도 완전히 갖춰진 제품들이 들어가면서 브랜드 사업이 2010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LG 브랜드, 삼성전자 뭐 전부 다 선진 시장에서 킥티어를 형성을 하고 소비자한테 각광을 받는 그런 오늘날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는 시사점 뭐냐? 1단계 여러분들이 진입 초기다 그러시면은 저는 세일즈 랩 조직을 하시라 이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세일즈 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글을 통해서도 그 세일즈 랩 컴퍼니를 조사하실 수 있고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세일즈 랩 컴퍼니를 통해서 돈이 좀 뭐 일정 부분 만슬리 이렇게 리테인 피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커미션 레이스를 초기에 왕창 높여서 그게 뭐 여러분들 이익이 크게 별로 안 남더라도 초기에 시장 개척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일즈 랩이 여러분들 제품을 핸들링할 만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책을 써서 그렇게 해서 세일즈 랩 조직을 꼭 만드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매출도 일어나고 한 몇 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현재 디스트리뷰터 뭐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뭐 이렇게 OEM 사업과 브랜드 사업을 병행해서 가도 괜찮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약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도 만드시고 법인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웨어하우스 만드시고 작은 규모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그 프로세스를 거치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고 전체적인 사업 전략을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서 운영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플 전략은 생략을 하고요. 마케터를 꼭 여러분들은 조직 속에 만들어라. 마케팅. 바이어 발굴 방법. 이건 구글 제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구글을 통해서도 타겟 바이어를 찾아드리고 링크드인을 통해서 그 담당 바이어의 이메일 주소 알아내는 거. 그다음에 라켓리치 이걸 담당자 이메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담당 바이어. 회사를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뭐 대표 전화번호 뭐 공통 이메일 알아도 그 삼성전자의 구매부의 그 담당 과장이 누군지 그걸 모르면은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라켓 위치라든지 이런 거 툴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취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역사절단, 지자체나 중진공, AT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조인해서 자꾸 시장을 가보시고 느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전시회 참여 이런 부분 참관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참여 이렇게 특장을 가셔가지고 바이어 부스도 많이 가시고 그렇게 좀 해서 명함도 교환하시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된다 이거죠. 중앙일보 한인은 업스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토마스넷닷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인더스트리 정보, 컨택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락키리치 같은 경우는 한 460불 뭐 이 정도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키스 프로덕트 이 회사는 미국에서 그 네일 프로덕트로는 마켓시어 80%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장이 한국 분이십니다. 예. 35년 전에 그 밴에다가 그 네일 그 용품을 싣고 전국을 누비면서 그렇게 시장 개척을 하셔가지고 오늘날의 이 대기업을 만들어 내신 분입니다. 예.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은 이 미국에서 네일을 하려고 정말 네일 살롱을 가는데 그 비용이 팁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이거를 홈으로 가져오는 거죠. 가격을 철저하게 유통, 월마트, 그다음에 CVS 이런 매스 머천트, 예, 대형 매스 머천트 채널 타겟으로 해서 가격 포인트를 10불 바로 언더로, 예, 한 8불에서 10불 사이로 해서 정말 그 시장에 그 마트에 그 채널에 특화된 소비자들이 거기 가면 누구나 다 이 품목, 이 가격대고 이 정도 제품 패키지에 유혹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 부스가 딱 제대로 돼 있으니까는 매출이 급성장하는 그러한 그 성과를 만들어내고 지금까지도 그 매스 머천 채널에 특화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네임 브랜드가 돼서 이제는 중남미, 그다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다 진출이 돼 있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지금 갈수록 창대해지고 있다. 하이퍼셀 요건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예. 미국 회사 중소기업 이 사장을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소개를 하게 된 케이스고요. 셀룰라폰 처음에 전시회에서 만났었는데 가죽 케이스를 가지고 제품 전시를 나오셨던 분인데 그 다음에 이 부분 계속 이제 블루투스 시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품 셀폰 관련된 다양한 제품 캐터고리를 이렇게 형성을 시켜가면서 디자인에 완전 생명을 저걸 걸고 정말 그 제품 개발에 몰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을 뛰어난 상품 기획력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싱을 연결하면서 결국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1시간 55분 동안 좀 빠른 속도로 후반에 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다 못해드린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좀 포인트별로 여러분들 사업의 어느 단계에 여러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사업 단계에 맞춰서 진입 전략을 한 장의 노트를 머릿속에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님들 또 미주 시장 진입에 꼭 성공하시는 모든 대표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5분 쉬었다가 바로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